조계종의 포교 정책을 책임지는 제8대 포교원장에 범해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4부대중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포교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조계종의 1급 법계를 품사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상구보리 출가자로서의 초발심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가 비구 33명, 비구니 스님 14명에 대한 종덕, 현덕 법계 품서식을 거행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제38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이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진각종의 전국 스승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시민을 밝혀 육행을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교육부와 손잡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생님을 찾아 떠나는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교육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1마이스터고 안희원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포교 정책을 책임지는 제8대 포교원장에 범해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범해 스님은 4부대중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포교 정책, 시대 흐름에 맞는 뉴미디어 포교 콘텐츠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대형 TV 화면 3대가 설치됐습니다. 조계종 부실장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전국 비구니회 회장, 포교 신도단체 대표자들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방식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조계종의 포교 정책을 책임지는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의 취임식이 줌과 포교원 유튜브 등을 통한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범해 스님은 현장에서 생동하는 전법 활동을 통해 4부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포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구본사와 포교 신도단체가 결합하는 지역 포교 네트워크 구성과 본사별 순례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고 상반기에 사찰과 포교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신도회와 함께하는 모바일 신도증, 신도 네트워크 사업, 신행 지침서인 불교 성전 등 포교 콘텐츠들을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 포교 영역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와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불교 조계종 4부대중이 모바일 세상에서 더 가깝게 소통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신임 포교원장에게 코로나19 시대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께서는 100만 원력이 결집하는 선두에서 낮은 곳을 살피고 공감하는 역동적인 포교 정책으로서 이를 뒷받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삶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로 자리 잡을 것이고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포교 방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 불사와 맞물려 원력과 실천의 포교원 전법 포교가 크게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새 포교원장 취임식을 맞아 포교 신도 단체장들의 남다른 각오와 다짐도 잇따랐습니다. 불자들 모두 신심과 열정으로 더욱 정진하고 제가 불자의 공부를 다하는 노력하는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포교원 8대 집행부가 코로나19 시대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포교 정책을 통해 한국 불교와 종단 포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의 1급 법계를 품서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상구보리 출가자로서의 초발심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어제 서울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1급 승가고시 합격한 비구 33명, 비구니 스님 14명에 대한 종덕, 현덕 법계 품서식을 열고 법계를 상징하는 19조 가사와 법계증을 수여했습니다. 종덕, 현덕 법계를 품수한 스님에겐 본사 주지와 계단위원, 법교위원장 등 조계종의 주요 지도자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계위원회는 이와 함께 3급 승가고시에서 합격한 비구와 비구니 스님 220여 명을 대상으로 중덕 정덕법계 품서식도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남북 산림 협력을 통해 북한에 있는 전통 사찰 주변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시키는 데 힘써줄 것을 관계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최병암 산림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을 다 산림 녹화해줄 수는 없지만 60개 전통 사찰 주위라도 나무를 심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암 청장은 2번에 걸친 남북 당국자 간 협력으로 2018년에 첫 협의안을 만들어 실질적인 교류를 한 건 여러 정부 부처 중에 산림청이 유일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행 스님은 우리나라 숲의 핵심인 사찰림을 지켜온 불교의 노력을 언급하고 국부와 보물 등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입장료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제38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이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지는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선 보름 만에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취임식이 열린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DDP는 지난 2007년 당시 오 시장이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한 후 건립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오 시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과 서울은 겨울잠에 빠져 있었다며 특히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청년 가운데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3%에 불과하다는 서울연구원의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정 중심 가치로 공정과 상생을 꼽은 오 시장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 민생과 방역 모두를 챙기겠다며 꺼내든 상생 방역 기조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던 일률적인 방식의 방역 수칙은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속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모두를 잡을 수 있는 특단의 주거 대책 마련과 자신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높이기 위해 기관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위원회를 다음 달 초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시정 구상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가운데 24명,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오 시장은 모두가 힘을 합하자고 호소했고 구청장 협의회장 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이동진 도봉구청장 역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천만 시민을 위한 협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저를 포함한 25명의 구청장 모두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당내 경선부터 단일화, 본선거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 지지로 다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의 바람대로 공정과 상생이 꽃피우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조계종의 남북 평화통일 사업을 지원할 후원 사찰에 남한산성, 장경사 등 11개 사찰들이 한꺼번에 등록했습니다. 종단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평화통일도량 단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민추본 본부장 월우진임은 후원 약정 서명에 이어 평화통일도량 현판을 전하며 참석한 주지 스님들을 격려했습니다. 민추본의 후원 사찰에 가입한 사찰은 장경사와 무의사, 흥국사, 심원사, 구룡사, 옥천암 등 11곳으로 민추본은 전국에 108개 평화통일 도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은사와 의성불교 사업연합회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방문해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 주지 등훈 스님과 의성사암연합회장 광해 스님은 어제 전법회관을 찾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에게 난치병 어린이의 수술과 치료를 위한 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고운사와 의성사암연합회는 해마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 모연에 동참해왔으며 올해도 봉축 점등식에서 탑돌이 행사를 통해 기금을 모연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3,000배 철야정진으로 지금까지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 기금을 15억 원가량을 조성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모금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각종의 전국 스승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시민을 밝혀 육행을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종단의 행정대표인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전환의 시대, 종단의 위기를 변화로서 극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을 밝혀 육행을 실천한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전국 각 교구청에 모인 스승들은 이 같은 충기 스승강공의 주제를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 되새겼습니다.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는 시민을 밝혀서 지비용을 일으키고 육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비용은 지혜, 자비, 용맹이고 육행은 희사, 계행, 하심, 용맹, 염송, 지혜로 이는 코로나라는 전환기에 시민진리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에서 이 모든 난관을 육행으로 극복하려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강공은 김해 사막시민당 주교 주원정사가 지난 19일 열반한 가운데 진행돼 숙연함 속에 교화 활성화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강공을 주관한 효명정사와 종단을 이끄는 통리원장 도진정사 모두 주원정사의 열반을 애도하며 이를 종단 발전의 서원으로 승화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취임 후 60군데의 시민당을 방문해 보니 모두 현재가 종단의 위기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새로운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더 이상 종단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당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예찬불사 이후 서울 탑주시민당으로 자리를 옮긴 서울교구청 스승들은 온라인으로 전국 스승들과 함께 만나 개회불사와 총인법어, 주제 강론 등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로 강공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육행 실천의 다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서울 진강문화전승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교육부와 손잡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생님을 찾아 떠나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교육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열악한 환경에도 사랑과 헌신으로 제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취업률 100%라는 놀라운 성과를 3년째 이어가고 있는 대구 1마이스터고 안희원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까지 겹친 취업난에 3년 연속 졸업생 취업률 100%를 이뤄낸 대구 1마이스터 고등학교. 대구 1마고의 이 같은 눈부신 성과 뒤에는 안희원 교장 선생님의 구슬땀이 있었습니다. 크고 강대하게 자라고 대기업과 공기업, 군부사관과 강소기업, 해외 취업을 이뤄내라며 앞글자를 딴 대군강의 방향 제시. 학생들이 선택한 목표 기업에 맞춤형 지도로 실력을 배양시켰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학교 오면서 크게 4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가 이제 학생들 인성 교육이고, 둘째가 안전한 시설, 그 다음에 아주 그 훌륭한 기자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교실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마지막 4번째 취업. 특히 안희원 교장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참을성 있고 인내심 깊은 인성이란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성 교육에서 출발해서 100% 취업하는 거에 제가 이제 초점 맞추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첫 단계는 인성 교육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여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권도에 동참시키는 그 과정,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그 과정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년의 재학 기간, 학생들은 태권도로 인내심을 키우고 독서로 사고력을 늘리면서 대군강의 기업에 맞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 100%, 독일 전력회사 취업까지 확실한 성과를 거머쥐었습니다. 안희원 교장의 이 같은 걸음에는 아이들을 향한 무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 속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과정이 상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합된다면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이 대부분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 속에서 희망을 건져 올릴 수 있지 않겠나. 교장 선생님의 헌신은 제자들의 꿈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를 신경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T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약사열의 기도도량 구례 사성암에 불법을 수호하는 약사 12신장상이 세워졌습니다. 사성암은 1년 6개월에 걸쳐 약사 12신장 조성불사를 회양하고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약사열의 기도도량으로서의 완결을 뜻합니다. 기운이 차고 그 기운이 뭉쳐있는 공간에 그것을 지킬 신장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대원상, 약사열의 12대원 신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경내 조성된 약사 12신장상은 약사열의 부처님을 수호하는 12명의 호법신을 형상화한 1m 높이의 석조물로 양면으로 양각됐습니다. 사성암은 앞서 조성한 약사열의 3존 마애불의 점안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홀몸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평상시에도 힘들지만 코로나19 이후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춘천 보타사 관음손 봉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매달 2차례씩 반찬을 만들어 이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 강남동에 자리한 향로산 보타사 공양간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보타사 관음손 봉사 단원들입니다. 33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봉사단인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번갈아가며 일손을 보태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관음손 봉사단의 반찬 배달은 지난해부터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장보기도 더욱 힘들어진 이웃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홀몸 어르신들 집에서 반찬 해 드시기도 힘드시고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도를 다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또 불교에는 효사상이 가장 그 큰 부분으로 또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음손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타사나 관음손 봉사단 살림이 녹록치 않은 탓에 사찰 지원과 회원들이 직접 마련한 회비로 장을 봐서 아껴가며 준비해야 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합니다. 어르신들의 균형 있는 식단을 위해 소박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조리하고 마음 가득한 인사가 담긴 편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셔요. 반찬을.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저희도 기분이 훨씬 좋아요. 기분이 좋고 또 반찬도 또 내 부모님이 드시는 거고 내 조카가 드시는 거고 또 내 형제들이 드시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도 알뜰히 맛있게 해드리자는 그 권유를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따스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반찬은 스님과 봉사단 단원들이 방역을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 직접 방문해서 잘 챙겨 드시는지도 살피며 코로나19와 힘든 시기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위로도 해드립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르신들 분들은 이제 가뜩이나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셔서 장 보시기도 힘들고 특히나 이제 관음손 봉사단에서 이제 반찬을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그분들 건강 유지 위해서 이제 영양가 있는 음식들 많이 해주셔서 어르신들도 매달 반찬 언제 오는지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타사 관음손 봉사단의 자비의 손길은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경기도, 강원도와 공동 주최로 어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1년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의 주제는 남북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한 기본계획 구상으로 문화재청은 강원도, 경기도와 공동으로 올해 모두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사회복지법인 하트재단과 협력해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시각장애인 도서관, 특수학교 등 445곳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촉각도서, 특별한 도서 3종, 1,820책을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도서란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촉각, 점자, 음성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보호원 마스코트인 바로와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정착을 위해 시작한 이 캠페인은 참여자가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을 누리소통망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계종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현장 중심의 포교를 천명하며 취임했습니다. 코로나가 더욱 가속화시킨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화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지는 우리 모두의 화두일 겁니다. 이상으로 4월 2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